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에 미국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이 또한 이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적으로도 보다 더 친밀한 공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뉴욕타임스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강력한 안보 정책이 미국의 외교 방향과 부합해서 앞으로 양국이 더 긴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바로 어제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전달해왔습니다. 한중은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칭하면서 우호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했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일단은 새 정부의 안보 정책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환구15에선 중국은 한국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새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한편 일본은요. 日韓関係、大変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ただ、こ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ています。日韓関係改善のために、この新大統領と緊密に協力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지만 한일 간 역사적인 문제와 무역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죠. 요미우리 신문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일 외교 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한국의 새 정부가 가져올 외교 정책의 변화, 각국의 기대가 좀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인사를 하자마자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죠. 네.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안보가 위협에 지금 처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공급망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가 보다 미국 편에 서서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제 미국과 좀 더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중 간에는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더 미국 쪽으로 중심이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같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면은 약간 친중으로 보이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에도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아마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중국도 일단 우호 협력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시진핑 주석의 축전 메시지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여기에 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교의 초심을 지키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초심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초심이요? 자, 여기에 윤 당선인이 이 안보 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있었는데 30년 이 수교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아무래도 좀 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죠. 예, 그동안 이제 한국 외교가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입장을 또 줄타기를 견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 정부가 잘 현명하게 좋은 외교적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좀 어떨까요?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협력을 위해서 서로 통화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역사 문제, 경제 안보 협력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덧붙인 것을 보면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서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관된 입장이요? 예,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한국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실제 이행되면은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꾸려갈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새 정부가 현명한 외교 정책 이어갔으면 합니다.